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 두 종목 챙겨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아모레퍼시픽과 제일기획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요. 이 두 종목은 공통적으로 묶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과연 매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밝혀드릴게요. 자,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에 있어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죠. 면세점이 거의 절벽 수준으로 쭉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 같은 경우에도 14년부터 19년까지는 누가 1등을 하나 순위 다툼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수직 낙하, 거의 절벽으로 확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내 외국인 평균 인다 구매액 추이가 보세요. 뭐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이 두 지표랑 완전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올라갈까? 안 좋았는데 구매액은 왜 올라갈까? 여기에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국가별 매출 비중인데요. 가장 큰 건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 한국,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이렇게 매출 비중이 있고 한국 물론 안 좋았습니다. 아시아는 299억 원 적자 났고요. 북미는 마이너스 17억 원 적자 났고 유럽은 마이너스 한 8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오프라인 매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오프라인 안 좋았고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게 면세점인데 누가 면세점 가서 물건 사나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면세점이 30%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게 아니라요. 앞서서 열세라고 했던 디지털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쪽 매출 비중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급성장했다라는 흐름에서 우리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 아시아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요. 중국이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이 있어요.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진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법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깝게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쪽, 중국 쪽에서도 디지털 매출, 이 비중이 이제 초과 비중이 한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중국도 온라인 채널의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팔잖아요. 설화수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 온라인 비중 이런 부분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뛰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디지털 싸움이다. 디지털이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론을 좀 내볼게요. 속도에 문제가 있을 뿐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국내는요. 올해 4분기까지 아리따움 직영 매장 15개를 없앤다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될 놈만 데리고 가자 이런 흐름이죠. 디지털 채널로 구매 유도를 통해서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상쇄시키게 결국 디지털 쪽으로 힘을 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역시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니스프리 없애겠다, 로드숍 90개 없애겠다, 대형 매장, 소형 매장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겠는데 이 성과는 유의미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이렇게 실적을 내고 나서 매수 상향, 그 목표 주가 상향 의미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제일기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는 디지털 또 나옵니다. 디지털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는 만나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중국 쪽 좋지 않았어요. 중국의 GP 보도록 하겠습니다. GP는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해서 총 매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안 좋아서 쭉 떨어졌다가 가까스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안 좋게 다시 떨어진 거 코로나19 때문에 급감을 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 안 좋았는데 어찌됐건 북미 쪽은 괜찮아요. 중국은 마이너스 17%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미는 그래도 21% 성장을 했다라는 흐름들이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광고, 제일기획은 광고가 중요하잖아요. 광고 물량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 부담도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부담. 지금 GP 대비 OP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GP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총 매출 이익입니다. OP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GP 대비해서 OP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OP가 떨어진 이유, 광고 물량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인건비 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만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결코 좋은 소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국내 광고 시장에서 요선입니다. 요선이 중요한데 의미 있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이 디지털, 결국 디지털 쪽에서 잡아주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캡티브 시장이에요. 캡티브는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근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자리를 뜰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속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속 시장. 제일기획은 삼성전자, 삼성의 힘이 있잖아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캡티브 시장 마켓에 대한 그런 든든한 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이 디지털 매체가 올라가면서 이 캡티브 마켓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든든한 캡티브도 있고 앞으로 실적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디지털 매체 부분도 긍정적인데 결국 배당의 매력까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이렇게 두 가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디지털 매출 비중, 이게 또 중요하죠. 41%까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되는 건 디지털일까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언택트 시대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괜찮은 종목을 또 가릴 때 제일기획 언급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 발표했는데 디지털 강자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두 종목 아모레퍼시픽과 제일기획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계장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